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화면과 제 얼굴이 잘 보이실까요? 팀즈 채팅을 통해서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린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이고요. 이렇게 해클과 함께 특히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시는 클루커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 여러 경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도 잘 나가는 게임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편히 남겨주시고 아까 역시 명 발표자께서 A/B 테스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질문도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오늘 내용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하고자 이야기의 세 가지는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돕는, 기술 성장을 돕는, 게임의 진심인 요 세 가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해서 오늘 주제 목차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좀 하나하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기회를 돕는 클라우드 회사라는 걸로 해서 제가 내용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즈니스의 전환이 정말 빠르게 되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게임을 뭐 어렸을 때 뭐 그냥 컴퓨터 잡지 같은 거 보면서 뭐 소스 코드 이만큼 있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정말 간단한 제가 처음 게임을 만들어 봤다면 굳이 보자면은 다른 사람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책에 나온 거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하나 치면서 GW 베이직으로 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다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첫 게임인데요. 그렇게 싱글 게임을 개발했던 시기에 어느덧 벗어나서 이제 뭐 머드라는 게임도 등장하고 머그도 등장하면서 온라인 MMORPG건 FPS건 막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발전으로 오늘날과 같이 정말 게임의 춘추전국 시대가 등장한 것 같고요. 뭐 여러 게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조금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일종의 뭐 게임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뭐 이게 기본적인 뭐 게임부터 해서 오락실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게임만 하더라도 정말 최근 10년에서 20년 동안 빠른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해서 회사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예를 들면은 이제 MMORPG를 하나만 이제 만들던 게임사가 이제는 엄청 커져서 수많은 스튜디오를 거들고 수많은 뭐 단순히 MMORPG만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게임을 이것저것 시도하고 기존 게임도 뭐 1이 나왔다면 2, 3가 나오고 또 새로운 에디션이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의 또 체험을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하시려면은 우선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접속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부분. 물론 여전히 지금도 저도 예를 들면 작년에 인디게임에 대한 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기도 했었고, 인디게임 콘테스트에도 이제 직접 참여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요. 여전히 싱글 게임도 많고, 정말 재밌는 게임들도 많고, 스토리도 중요하고, 그래픽, 사운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기획과 때로는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즐겁은 게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한 갑자기 특히 게임은 언제 성공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대량의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클로즈드 베타를 하다가 오픈 베타, 상용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접속이 폭증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라는 가능성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가능성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어보시긴 했을 건데요.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냐? 기존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서버를 직접 사서
하나하나를 설치하고 제가 2007, 8년도에 게임 서버 개발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게임 서버를 실제로 뭐 IDC라고 하는 곳에 배포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사야 되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어느 순간 접속이 폭증할지도 모르고요. 특히 게임 수출이라는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도 한국의 전반적인 국내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게임이 수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리소스라든가 서버를 구입하는 것을 똑같이 해외에서 구매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수요 변화, 그리고 확장이 복잡함, 그리고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에서 실제 서버 단에서 정확도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게임사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타사의 클라우드도 역시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이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뭐 가상머신이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게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를 좀 더 편하게 리소스를 이제 서버를 미리 구매하지 않고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렇게 타사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사의 경우에는요, 규모의 경제로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이 또 쓰도록 하고 쓰지 않는 자원을 또 다른 분들이 쓰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규모의 경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그 발표에서 보면요. A/B 테스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점점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한 지는 이제 한 4년이 조금 넘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 클라우드가 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기존에는 온프레미스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냥 쌓아두고만 말았었는데 요즘에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와 이렇게 결합을 하려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요즘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히 뭐 챗 GPT건 오픈 AI와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애저 오픈 AI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분석이 되려면요.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사용자분들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도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랬을 때는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에서 원하는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바로 보고 검색을 한다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와 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 같고요. 이때 이 데이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A/B 테스트를 하면서 이랬을 때는 어떻고 저랬을 때는 저렇고 라는 부분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식으로 점차 게임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지가 이제 성공의 또 이제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고객 접점을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는 요걸로 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특히 게임을 개발하시건 무엇이 됐던지 간에요. 여러분들의 실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입장에서요. 전체적인 능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만나시는 고객과의 접점을 더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과 함께 더 제품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 효율까지 바라보는 요 네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혁신이라는 동력을 여러분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공동 영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술에 대한 부분, 뭐 클라우드에 대한 최신 기술, 또 개발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SQL 서버라든가 또 뭐 C++, C샵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뭐 노드.js, 파이썬으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요. 또한 공동 영업이라고 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더욱 더 긴밀한 B2B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엑스박스 팀하고의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 채팅창에 적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자, 저라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볼 텐데요. 제가 예상하는 답변이 뭐 채팅창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많은 분들은 무엇을 제일 떠올리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게임 쪽이라면은, 예, 역시 바로 한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윈도우와 오피스를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것 같고요. 자, 여전히 그런 것 같고, 자, 윈도우와 오피스가 여전히 많이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는 또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으로 해서 또 출시가 되었어요. 잠시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요. 그 오피스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형태로 해서 파워포인트와 엑셀이라든가 이제 뭐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웹에서도 이제 오피스의 기능을 상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향상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윈도우 지금 최신 버전이 11이죠. 윈도우마저도 이제 윈도우즈 365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윈도우에 가상으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이 되는 또 이제 펀더멘탈 기반이 되는 부분은 인증, 보안, 관리, 뭐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를 잘 준수하면서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개발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오픈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기트허브, 또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파워 플랫폼부터 해서 링크드인,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다이나믹스 365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다이나믹스 365는 저희 뭐 CRM에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니면 심지어는 엑스박스마저도 예전에는 반드시 엑스박스에 있는 게임을 하려면은 엑스박스 기기를 샀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게 있어서 바로 엑스박스 게임을 이런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윈도우와 오피스, 예전에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가 아닌 저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초대 회장님이 누구신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이벤트였으면은, 자, 초대 회장은 누굽니까? 하면은 누군가 한 분이 먼저 발표해 주시면은 아마 제가 뭔가를 기념품이라 들고 막 드렸을 것 같아요. 온라인은 이런 걸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어찌됐든 초대 회장님은 빌 게이츠 회장님이었죠. 기분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때의 목표가요. 여기 지금 가운데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가 모든 가정집에서 책상 위에 다 올려져 있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무용체제 또는 오피스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 세계에 PC를 공급하면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모토로 했다면요.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의 사명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삼는 걸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저희는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함께 더 가능성을 더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로고 변화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초반에는 윈도우즈 애저였어요. 이거 윈도우즈 혹시 뭐 예전부터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로고 하면은 윈도우즈 아마 비스타 또는 윈도우즈 7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그거 다음에 로고가 바뀌었을 때 이 로고는요. 윈도우즈 서버 대충 뭐 2012, 2016 그쯤 아니면 윈도우즈 8, 8.1 그때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은 현재 로고도 이런 식으로 애저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A자를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와 함께 애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윈도우가 중심이 되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고요.
또한 저희 내부에서도 공유하는 문화가 예전에는 라이선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다 보니까요. 정말 부서와 부서 간의 실적 싸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서와 부서끼리 총질을 한다고 해서 경쟁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 제품이 되면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더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회사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함께 실질적으로 저희는 5가지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제공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데이터가 실제로 수집이 돼 있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저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도 이제 같이 올려서 편하게 분석을 해서 애저를 통해서 최적화를 한다는 부분. 두 번째, 자동화와 AI를 통한 더 나은 효율성 제공. 여러분들이 점점 자동화를 하고 최근에 정말 이 오픈 AI 특히 애저에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라고 해서 오픈 AI와 제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거의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클라우드 개발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한다. 클라우드 위에서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무료 버전인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능이 계속 향상되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웹이나 하는 플랫폼이 팀즈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이제 회사 내에서도 협업을 더 장려한다는 부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 이 5가지가 저희가 기술로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그래서 모토는 인벤트 위드 폴포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애저라는 클라우드 위에서 발명을 한다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4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여기서 넘기고자 합니다. 현재 애저의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글로벌에 진출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 인프라를 글로벌로 해서 진출하고자 할 때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개수가 애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나와 있는 두 경쟁사의 데이터 센터 개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인프라를 투자해서 거의 글로벌에 어디를 진출하는지 간에 이 애저란 클라우드 잘 활용해서 동일한 기술 세트로 그대로 복제해서 해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애저가 가지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서 다양한 부분이 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플랫폼 서비스, 뭐 인프라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라든가 이렇게 비교적 좀 가벼운 부분을 만드실 때는 웹앱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앱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서버리스를 통해서 뭐 수많은 동접을 처리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도 보통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MS SQL이라고 보통 불리는 SQL 서버를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애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AI 기능을 쓰신다든지 개발 플랫폼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여러 가지를 좀 더 최적화된 이제 게임 서버를 뭐 네트워크가 안정된 부분에서 가상 머신과 함께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이런 가상 머신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뭐 프로덕트명을 딱 나열하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다 모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래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이 많은 변화와 함께 이렇게 클라우드 쓰시는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제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웨비나의 주제는 불황에도 잘 나가는 게임사가 되자라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2007, 8년도에 게임 서버를 한 1년 반 정도를 개발을 했었고, 뭐 이제 어릴 때야 뭐 이렇게 코드 치면서 간단한 게임 만들고 했었지만요. 그때 여러 가지 느꼈던 게 이 게임에서 동작을 처리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중요하지만요. 사실 기획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 그리고 또 이제 UI 하시는 분, 이렇게 서로 내부에서 협업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트렐로라든가 뭐 멘티스라든가 뭐 트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브옵스에 대한 어떤 일정을 공유하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생각보다 많은 게임사들에서 뭐 지라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애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애저 데브옵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계획부터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요. 애저 데브옵스에서 애저 플랜이라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너무 개발자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기트허브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에 인수했지만 여전히 합병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기트허브에 보시면요. 기트허브에 프로젝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카드 단위로 해서 일정을 관리하면서 쭉쭉 옮기고 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데브옵스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아마 게임을 실제 개발할 때 같은 스튜디오 내에서 아니면은 때로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하면요. 여러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 분들은 또 동일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서로 협업이 잘 되는 부분이 실제 게임 개발할 때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여기 제가 예시를 들은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 AI 부분이 예전에는 게임을 만들 때 뭐랄까요 뭐 NPC라고 해서 일종의 뭐 사람이 플레이하는 건 아닌데 자발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간단한 부분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아까도 설명했던 A/B 테스트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게임을 실제 진행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플레이하는 데이터,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그 패턴이라든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요. 플레이 패턴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더 예를 들어 뭐 사냥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더 플레이어가 더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인공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브옵스는요. 이제 뭐 AI를 예시로 했는데요. 꼭 AI가 예시가 아니더라도 아까 프로젝트 일정을 공유한다거나 그 여러 가지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게임과 뭐 아까 A/B 테스트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A/B 테스트가 실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까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즉 뭐냐? 게임이 정말 잘 나가려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게임을 개발할 당시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요. 이 게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다든지 해서 기존 게임의 더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쏟기도 하는데요. 이 아까 설명했던 이 A/B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다른 집단 부분에서 시도를 하면서 실운영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데브옵스를 통해서 얻어내면서 어떤 식으로 더 도움을 줄지를 살펴보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통 이야기할 때는 데브옵스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실운영상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브 옵스라는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용어를 쓰고 있고요. 꼭 근데 이 라이브 A/B 테스트와 같은 이 라이브 옵스뿐만 아니라요. 개발과 테스트를 할 때 개발 서버, 실제 배포 서버 구분을 하면서 데브옵스를 쓰는 환경. 그리고 CI/CD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개발자분들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뭔가 개발하면서 기트를 보면은 커밋이란 단위, 뭐 서브 버전 SVN 뭐 커밋이란 단위에서 올리고 하는데요. 그 단위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데일리 빌드라고 해서 밤에 퇴근할 때 빌드를 걸어놓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이 빌드가 정말 빌드가 잘 돼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무슨 에러가 있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커밋을 베이스로 해서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인데요.
요 부분이 잘 되면서 게임이 점차 그러니까 개발하면서도 안정을 최대한 보장을 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보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면은 나중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통된 버전 관리 도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보안을 위한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협업이 잘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게임의 규모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싱글 플레이 게임이라든가 비교적 규모가 작으면은 거의 1인 게임으로 요즘엔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인디 게임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게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개발과 운영, 그리고 개발자도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와 무엇보다 협업이 잘 일어나야 게임이 잘 이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제가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에서 설명했는데요. 세 번째에서는요, 게임에 정말 진심인 클라우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이밍에 대해서 뭐 빠르게 훑어보는 역사라고 해서 한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예, 뭐 첫 번째 장은 베이직이고 제가 뭐 요 게임을 직접 베이직으로 한 건 아니고 저야 뭐 대학교 때 갑자기 뭐 예, 수업을 들으면서 테트리스를 뭐죠 뭐 베이직도 아닌 뭐 어셈블리어로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이제 숙제가 떨어져서 막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면서 어셈블리어로 테트리스 이렇게 막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초의 제품이 보통 도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최초의 제품은요. 빌 게이츠께서 예, 중퇴를 하고 만든 베이직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게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한데요. 이 베이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90년대에는 이제 C 언어 쪽으로 많이 강점을 살리면서 이제 기존의 GUI 환경이 특히 나오면서요. 기존의 GW 베이직이나 뭐 Q 베이직, 뭐 Q 베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윈도우 환경에서 C 언어로 개발, C++ 언어, C++ 언어로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C++ 뿔뿔들이 나오고 뭐 비주얼 뭐 J 뿔뿔 뭐 폭스 프로 등등이 나와서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이 나오고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게이밍도 그렇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MFC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게 나오면서 예,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이제 다이렉트 X라는 기능이 나왔죠. 그래픽 카드 특히 90년대 말에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의 가속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요 베이직만 하더라도요. 컬러가 그전까지는 흑백 허큘리스에서 흑백 컬러 아니면 CGA 한 4개의 컬러만 정도 있었었는데 이게 뭐 EGA, VGA 등으로 발전하면서요. 16 컬러, 256 컬러, 뭐 1600만 컬러에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모니터의 해상도도 점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픽 카드에서 특히 게임을 위해서는 가속하는 기능이 점차 중요해져서 이 부분이 오픈 GL이라고 하는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이렉트 X라는 기술로 해서 이 진영이 나오면서요. 게임 클라이언트를 특히 윈도우에서 만들 때 잘 만들려면 이 다이렉트 X를 배웠어야 됐고, 또한 게임이 점차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게임 서버를 잘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게임 서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윈도우에서 특히 퍼포먼스 성능이 많이 뛰어났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눅스가 지금도 리눅스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리눅스가 윈도우에 비해서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성능이 안 좋다는 인식이 강했고 무엇보다 특히 동시 접속자에 대한 그 수를 받을 때 윈도우에서 이 IOCP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대량의 뭐 수천 명의 접속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유닉스라든가 리눅스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요. 윈도우 쪽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해서 계속 발전하던 기술인데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뭐 게임 엔진만 하더라도 게임 서버도 국내에 뭐 엔진이 이제 제품군이 있고요. 그 게임 클라이언트도 뭐 언리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니티라든가 수많은 엔진들이 발전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다이렉트 X라는 이런 클라이언트 기술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점차 요즘에는 해상도도 거의 뭐 4K로 이야기하잖아요.
게임에서 해상도도 엄청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기술이 계속해서 함께 발전했다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의 진심인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보면요. 저도 사실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뭐 게임 하면은 PC에서 어릴 때 뭐 페르시아 왕자라든가 그런 싱글 게임을 여전히 좋아하곤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참 재밌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채팅을 하고 파티를 맺으면서 함께 뭔가를 하고 아니면 뭐 공대를 해서 뭔가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뭐 롤이라든가 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막 왔다 갔다 하고 스타크래프트에서 막 전략적인 부분을 서로 교감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요, 점차 기술적인 부분에서요,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서 이런 멀티플레이어 아니면은 이제 게임에서의 지속적인 분석, 그리고 플레이어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아까 뭐 A/B 테스트 포함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퍼포먼스 비교하면서 이걸로 게임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에서요. 이제는 게임즈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GAAS라는 용어도 이 클라우드에서의 게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특히 여러 가지 뭐 이제는 최신 콘솔이든가 하이엔드급 PC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닌 핸드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즉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중앙에서 다 처리하고 핸드폰이 단말이 돼서 엑스박스 게임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이렇게 점점 발전하면서요. 클라우드 기술이 정말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이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심인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애저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여러분들은 뭐 글로벌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애저 그리고 네, 강력한 보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픈 소스 예전에 뭐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오픈소스에 적대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저희 사티아 대표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2015년 6년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정말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뭐 다른 경쟁사와 클라우드 경쟁사와 비교할 때요. 다른 경쟁사에서는 게이밍 스튜디오를 자사해서 두려고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요.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가 지금 거의 뭐 10년, 뭐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즉,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까지 있다 보니까요. 게임 창작자의 마음을 알고 게임 개발자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방성과 확장성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클라우드 관련된 툴을 이제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불황에도 잘 나가는 게임사가 되는 이 주제이고, 거기에서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만들 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전하는 클라우드에서 함께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게임의 정말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이 더 잘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게임 개발자 또는 기획자 아니면은 뭐 게임 마케터 아니면 게임 그 회사 내에서 뭔가 게임을 위해서 지금 발전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개발 또는 창작자. 그에 대한 기능은요, 단순히 클라우드가 인프라로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게임 프로덕션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A/B 테스트와 같은 라이브 옵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기술을 잘 써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얻고 무엇보다 싱글 플레이가 아닌 점차 멀티플레이어 대규모 사용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이 게임의 진심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뭐 클라우드를 단순히 애저를 써서 뭐 기존에 다른 클라우드 쓰시던 그렇지 않든 간에 애저로 옮긴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게임의 비전을 이렇게 해클리라든가 이런 기업과 같이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게임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애저를 사용하는 이제 게임사가 국내만 하더라도 이제 이미 공개된 회사만 하더라도 뭐 펄어비스, 넥슨, 뭐 위메이드, 뭐 이제 중소기업 이제 뭐 거의 대기업이 하겠죠. 어쨌든 뭐 모비릭스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저희 애저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도 사실은 뭐 당연히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일본에 이제 여기 지금 로고 있는 일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오장 스튜디오 예 마인크래프트죠. 뭐 유명한 업체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및 AI라는 부분인데요. 정말 요즘에 핫해요. 예, 정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제휴를 발표한 게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시 뭐 챗 GPT를 통해서 핫해질지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빙에도 챗 GPT가 바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라든가 뭘 물어보면 막 답이 나오잖아요. 뭐 보통 뭐 이게 괴담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챗 GPT의 데이터를 다 넣으면은 다 데이터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챗 GPT는 이제 이미 기존에 학습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하나의 세션이 돼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요 세션 내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학습이 돼서 제공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또 세부적인 게 나오고 하는데요. 요 본질의 자체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쓰실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사실 회사에서 민감한 정보들을 막 챗GPT에 물어보고 하는 거는 당연히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요 장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누리시면서 게임 플레이어의 혁신이라든가 게임 개발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인 제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로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아직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요. 바로 시작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해서요. 애저의 소개부터 여러 가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제 뭐 여러분이 처음 애저를 쓰신다면요. 요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요. 인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1년간 무료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고객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가능한 POC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사와 창작자분들을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해서요.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끝나기 전에 이 게임 테스트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 지금 URL aka.ms/2021 게임 테스트라고 해서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재작년 GDC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그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뭐 저는 이번에 가보진 못하는데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때 이제 게임 테스트에 대해서도 저도 요 영상을 이제 본사에 있는 내용을 소화하면서 직접 여러 가지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배웠는데요. 이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와 그리고 이제 모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레이싱 게임 그 포르자 모터스 두 가지 레이싱 게임하고 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어가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수집을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뭐 인사이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게임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는 뭐 A/B 테스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를 해크의 솔루션과 함께 잘 쓰셔도 되겠지만요. 혹시 여러분들이 게임 테스트 기법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요 영상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했던 두 개의 게임을 예시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내용을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